저 여자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거든요. 말하자면 스칼렛 요한슨을 죽인 다음에 피부를 벗겨서 옷처럼 입은 거예요. 저 섹시한 몸으로 남자들을 꼬셔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남자들이 요한슨한테 홀려서 쫓아가다 보면 이상한 공간에 갇혀요. 거기서 고기처럼 가공이 돼서 우주 밖으로 전송돼요. 이 외계인 종족이 사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종의 가축인 거죠. 끔찍하고 역겹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얘네는 사람한테 동정 따윈 1도 안 해요. 영화 초반에 요한슨이 바닷가에서 어떤 남자를 꼬시거든요. 그때 개 한 마리가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요. 그 개의 여자 주인이 개를 구하려고 따라 들어가죠. 그걸 보고 그 여자 남편이 또 따라 들어가요. 요한슨이 꼬시던 남자도 뒤따라 들어가고요. 요한슨 혼자 멀뚱히 쟤네 뭐하나 하면서 쳐다보죠. 인간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니까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 동정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죠. 근데 이 외계인은 커플을 구하다가 쓰러진 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요. 그렇다고 못됐네, 사이코패스네 할 순 없는 거예요. 자연에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얘네한테 인간은 그냥 가축이니까 요한슨은 인간으로 따지면 도축업자 같은 직업을 가진 거죠.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모형들이 합쳐지면서 그게 사람 눈으로 변해요. 그때가 바로 주인공이 사람 피부를 입었고 그래서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요한슨은 사람 피부를 입기 전이랑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아까 해변에서 죽인 남자도 외계인 식량으로 처리되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우연히 보게 돼요. 근데 아까 해변에도 아기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아기인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역주행을 해서 어디론가 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차에서 내려서 어떤 남자를 또 쫓아가요. 사냥하려는 거죠. 그때 길을 걷다가 여자들한테 휩쓸려서 클럽을 가게 돼요.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 속에 섞여보게 돼요. 또 모르는 사람한테서 장미꽃을 선물 받기도 해요. 근데 거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장미를 파는 사람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난 게 묻은 거죠. 주인공은 그 피를 한참 쳐다봐요. 사람도 자기들이랑 다르지 않은 생명체라는 걸 실감하는 거죠. 또 길을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으켜주면서 괜찮은지 걱정해줘요. 심지어는 어떤 남자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해요. 사람처럼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요한슨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줘요. 얼굴 때문에 이 남자는 평생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외롭게 살았겠죠. 이건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사람 모습을 하고 사람들 속에 있긴 한데 진짜 사람은 아니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외로운 거죠. 이런 외로움에 결정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처음으로 살려보내줘요. 저 사람 감정을 이해하게 되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자체를 먹는다는 게 끔찍해져요. 그래서 인간 사냥을 멈추고 멀리 떠나요. 그러다가 엄청난 안개 때문에 차에서 내려요. 정체성에 지독한 혼란이 생겼다는 거죠. 한 식당에 들어가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봐요. 근데 삼키지도 못하고 토해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실체는 사람 같은 유기체가 아니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한 남자가 주인공을 도와줘요. 둘은 금세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진짜 사람은 못 된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 남자 집을 나와서 숲을 혼자 헤매죠. 그러다 어떤 남자를 마주치는데 요한슨이 혼자인 걸 확인하고 몰래 쫓아와서 건드리죠. 슬픈 건 사람으로 그리고 여자로 정체성을 갖게 된 순간부터 남자한테 사랑도 받지만 공격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대상화라는 개념인데요. 대상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게 뭔 말인가 싶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objectification이에요. 상대방을 나랑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object, 즉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남자는 요한슨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기랑 다른 성별의 사람을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성적으로 자기 욕구를 해소할 도구로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영화 초반에 남자들을 식량으로만 취급했던 것도 일종의 대상화고요. 이렇게 대상화는 상대방을 나랑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기도 쉽게 만들어요. 대상화는 애초에 왜 발생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집단이 있죠. 하지만 나랑 다른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대상화를 하게 돼요.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하지만 그 집단이랑 교류를 하고 생활 습성이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화를 멈추게 돼요. 쟤네도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연대감도 생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집단 안에도 수많은 하위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서울 사람이다, 제주도 사람이다, 부자다, 가난하다,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다, 직업이 뭐다, 외모 수준이 어떻다 등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위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 하위 집단들 사이에서도 대상화나 공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경계선을 허물고 다른 집단의 마음을 여는 순간 오히려 그 집단 안에서 대상화되고 공격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라 라는 건 아니죠. 이 영화가 말하는 건 대상화나 그에 따른 공격이 너무 쉽고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외계인이 사람을 가축처럼 먹는다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은 가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나를 떠올리게 하죠. 사람이 주로 먹는 소, 돼지, 닭들은 오직 사람이 먹을 고기가 되기 위해서 비좁은 공간에 갇혀서 태어나고 살아가죠. 그리고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도축돼서 전 세계 마트 선반에 놓여져요. 이 고기를 간편하게 사다가 먹기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축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이 도살돼서 고기가 되는 과정을 직접 보거나 경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가축을 동정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안 들어요. 바로 그게 현대 대량 도축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죠.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 반려동물을 먹진 않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사람, 동물 상관없이 같은 식구라는 정체성이 생겼잖아요. 심지어 직접 기르지도 않지만 반려동물로 흔히 기르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 종 자체를 누군가 먹는 걸 역겨워하고 금기시하죠. 이건 이 영화 주인공이 어떤 사람에게 너나 나나 같은 처지구나 라는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인간 사냥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이 영화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이중잣대나 현대 대량 도축 시스템까지 숨겨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건 러시아 문학 비평가 빅토르 시클롭스키가 개념화했는데 말 그대로 낯설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친숙한 것들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내용, 형식, 비주얼 이 모든 면에서 이 영화가 낯설게 보여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주죠. 영화 초반에는 주인공이 사냥감을 탐색하느라고 무려 10여 분 동안 거리를 헤매기만 해요.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요. 보통 영화는 굳이 이런 장면을 안 넣죠. 관객을 굳이 지루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영화를 찍은 장소는 인구 밀도가 엄청 낮은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도심지를 벗어나자마자 광활하다 못해 황량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장치들은 주인공이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죠. 주인공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객들은 로맨스 영화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남자들은 고기로 도축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남녀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같은 게 처음부터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비주얼 역시 상당히 독특해요. 길거리 남자들한테 말 거는 장면들은 사실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배우가 아니라 일반인이죠. 이런 장면들은 당연히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사실적인데 반대로 주인공 집 안의 장면들은 완전히 초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몽환적이에요. 길거리 장면이랑은 정반대로 지구가 아니라 무슨 우주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질적인 장면 전환을 통해서 외계인과 지구인, 외계와 지구라는 공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죠. 영화에서 보이는 지구 환경은 우리 인간한테는 너무 친숙하고 당연하죠. 하지만 지구에 처음으로 떨궈져서 혼자 생활하게 된 외계인한테 이 지구는 온통 낯설 거예요. 사람들, 환경, 공기, 냄새, 소음 등등 뭐 하나 익숙한 게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외계인이 느꼈을 외로움과 낯설음을 관객들도 체험해보게 하는 거죠. 영화 제목 Under the Skin으로 돌아가보죠. 요한슨의 피부 밑에는 외계인이 있죠. 하지만 사람 피부를 입었고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 감정까지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피부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죠. 아까 언급됐던 대상화라는 것도 자기 정체성이 있고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화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기는 해요. 나랑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대상화는 같은 사람을 동등하게 안 보니까 흑인을 농구나 연예인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열등한 인종으로 보거나 몸매 좋은 금발의 백인 여자는 무조건 머리가 비었다고 생각하거나 청소부 아저씨들을 가리키면서 엄마가 애한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거나 개개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죠. 또 지금 전 세계는 온갖 집단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많죠.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인종 갈등 등등. 그러면서 증오 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이 영화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난 우리 사회를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